영웅시대와 임영웅씨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감동적이고 예술적인 콘서트였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티빙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한 임영웅씨의 단독 콘서트 I am hero를 분석 리뷰하면서요,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임영웅 씨의 행동 중에서 정말 충격받았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무대 기획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많은 공연을 다녀봤습니다. 콘서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임영웅 씨처럼 이러한 진행을 했던 그러한 가수는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러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공감 가는 내용이 수두룩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공연 기획적으로 어떤 것이 좋았는지, 또 어떠한 것이 굉장히 훌륭했는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왜 명가수인지 차근차근 조곤조곤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모습은 임영웅 씨 콘서트 시작 전 카운트다운을 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사실 이 모습에서 닭살이 쫙 돋더라고요. 왜 닭살이 돋았냐? 여러분, 저 화면에서 보면 수많은 불빛들이 보이죠? 이게 무슨 불빛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봉의 불빛들이에요. 저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봉을 샀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응원봉의 가격은 다른 팬덤의 응원봉의 가격보다 조금은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봉을 구입하셨다는 것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다른 가수의 콘서트 현장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러한 모습은요, 보기가 힘들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후레쉬를 킨 다음에 흔든다거나 개인적으로 준비한 응원봉을 흔드는 경우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영웅시대 여러분들은 이 단합력과 임영웅 씨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일이든지 앞장서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셨습니다. 자, 그렇게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나서요, 짧은 영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임영웅 씨가 저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저 등장 씬도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마음에 들었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공식 컬러가 어떠한 색이죠? 스카이블루예요. 파란색이기도 한데요, 이 차이는 LED로 봤을 때 언뜻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파란빛으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화면에서 저 LED가 어떠한 색이죠?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임영웅 씨의 정체성을 이 기획에 다 넣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요, 닭살이 쫙 돋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딱 무표정으로 서가지고 서울, 대한민국 딱 이렇게 하니까 함성 소리가 정말 지붕이 뚫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임영웅 씨는 훗날 후배들에게 레전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임영웅 씨 콘서트를 너무나 가고 싶어가지고 티켓팅, 이 피켓팅을 늘 시도했었는데 제 손에는 티켓이 잘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이번 티빙에서 생중계해주는 임영웅 씨 콘서트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겠다, 한 명의 팬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개선점을 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임영웅 씨 콘서트를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왜 임영웅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임영웅 씨를 응원하고 분석해오고 리뷰해온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죠. 여러분, 저도 임영웅 씨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정말 찐팬분들에 비해서는 부족하겠죠. 그런데 콘서트를 보고요, 내가 임영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점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보는 내내 야, 진짜 잘하는데? 아니,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되는 이 방송이 이러한 몰입감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곡으로 우리가 늘 즐겨 부르고 있는 보금자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도요, 저는 너무나 흥겹더라고요. 여러분, 콘서트를 많이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의 평가 기준이 생기고요. 그 가수의 진행 능력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영웅 씨의 진행력은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진행력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무대를 시청하는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요,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솜씨도 이 화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든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리뷰 영상은 총평을 하는 리뷰 영상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선 이랬다, 이 부분에선 저랬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컨텐츠니까요. 한 곡 한 곡 정말 나노 분석은 다른 영상에서 한 곡씩 제가 분석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리뷰 분석은 전체적으로 하는 리뷰 분석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자리라는 노래가 끝나고 이어서 사랑역이 불려지죠. 저는 여기에서 볼 때 어떠한 기분이 들었냐면, 아니 정통 트롯을 노래하는데 이렇게도 고급지다고,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트롯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트로트 공연이 어떠한 분위기를 풍기는지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정말 이 트롯이라는 장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정말 수십 단계, 100단계 이상을 한 번에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요, 임영웅 씨의 트롯을 들었을 때 위화감이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임영웅 씨가 공연 중간에 연령대 체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도 대중들과 소통하려는 임영웅 씨의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지던데요. 임영웅 씨 콘서트에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102세까지 관람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훗날에 임영웅 씨도 나이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배들에게 레전드라고 불려질 것이라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어린 아이에서부터 100세가 넘어가는 이러한 팬덤을 형성했던 가수는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앞으로 행보가 모든 것이 다 획을 긋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국 사람들이 요즘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롯 2를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제2의 임영웅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도 과연 제2의 임영웅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2의 임영웅은요,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나올 수도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스타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파워를 가진 가수는 앞으로 굉장히 나오기 힘들 거예요. 사랑역이라는 노래가 끝나고 임영웅 씨가 중간 멘트를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해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큰 공간은요, 냉방 시설이 아무리 빵빵하게 설비가 되어 있어도 저렇게 많은 인파가 가득 채우게 되면 수십억을 들여 냉방시설을 해놔도요,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조명을 비추고 있죠. 여러분, 저 조명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십니까? 스포트라이트 양쪽에서 2개만 비춰도요, 반팔을 입고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의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긴팔 자켓에 또 적어도 통풍이 잘 되는 재질이 아니죠. 그리고 안에 셔츠까지, 또 긴 바지까지, 또 풀 메이크업으로 인해서 너무나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 연예인들은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저러한 모습을 볼 때도 역시 임영웅 씨는 이런 기본적인 애티튜드를 정확하게 갖춘 명가수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방송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땀 좀 닦아주세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옷을 시원하게 입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임영웅 씨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은 다들 저렇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임영웅 씨를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임영웅 씨의 팬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100세까지입니다. 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성격이 교만한 부분도 있어요. 누군가를 인정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에서 멘트까지 또 댄스까지 모든 기획까지 임영웅 씨가 다 해버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가수들은 자신의 목이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목을 사용해주게 되면 목은 근육이라서 또 약한 근육이라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얼마나 발성이 좋으면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래와 멘트를 하는데도 목이 그렇게 피곤한 상태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저도 어찌 보면 거의 평생을 발성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성량도 크고요. 목을 사용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를 보면서 야, 목을 저렇게 오랜 시간 사용하는데 목소리가 저것밖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콘서트 중간중간에 MC들이 나와서 가수들이 조금씩 쉽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런 거 없이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하죠. 저는 이런 부분도 정말 대단하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2시간 정도 쉬지 않고 쭉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2시간 정도 되면 목이 피곤해져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피곤한 것이 거의 없이 노래와 멘트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멘트를 한 다음에 임영웅 씨가 바램이라는 노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임영웅 씨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사랑받았던 곡이라고 해요. 여러분, 임영웅 씨에게 이 바램이라는 노래는 마치 첫사랑과 같은 그러한 곡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도 없고 평생 부를 수밖에 없는 곡이 바램이라는 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불렀던 바램은 우리가 미스터트롯에서 봤던 바램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스터트롯에서 선보였던 바램은 절실하고 가사를 중점으로 한 음악 표현이었다면 콘서트에서 보여준 바램은요, 더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더 말하듯이 불렀고 더욱 인생을 말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소절에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이렇게 부르는데 가슴이 더욱 뭉클한 그러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램을 열창하고 나서 사랑을 늘 도망가를 부르는데요, 지금 임영웅 씨가 땀에 비 오듯이 쏟아져요. 그래서 또 댓글을 보니까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면 댓글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땀 닦아줘요 스템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밑에 백승훈님 댓글을 보면 땀방울 감동 뿜뿜이라고 하시는데, 야, 진짜 이렇게 임영웅 씨의 콘서트 실황을 보게 되니까 임영웅 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가수이고 지금 얻은 인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 태도, 저는 여기에서도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무명에서부터 스타가 된 사람들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그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무명에서는요, 절실합니다. 정말 팬들의 사랑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고요, 사랑을 받고 팬덤이 형성이 되게 되면 사람인지라 그 사랑을 귀찮아할 때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행동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임영웅 씨를 보세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콘서트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콘서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게스트들을 초대합니다. 왜일까요? 그 콘서트를 채울 레퍼토어도 없고요, 에너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무대 시간을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유일하게 한 명만 초대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죠?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임영광 씨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실 건데 임영광 씨가 누구예요? 임영웅 씨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믹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그런 콘서트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떠한 것이냐면 이번 티빙에서 임영웅 씨 이 단독 콘서트가 대박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시청 점유율이 96.5%가 나왔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진짜 대단한 수치이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뒤에 어떠한 내용을 덧붙이냐면 스트릿 우먼 파이터도 96%대가 나왔다고 이런 말을 덧붙였더라고요. 물론 잘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요 많은 스타들이 배출됐죠. 그래서 저도 정말 박수를 보내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 콘서트와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비교를 한다니요. 이거는 왜 말이 안 되는 것이냐면 그때 당시에 OTT 서비스는요 폭발적으로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한다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96%와 지금의 96%는요 회원 수 자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이것을 비교했다면 애초에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티빙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한다는 소문이 우리 영웅 시대 안에서 돌았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티빙에 가입했어요. 저부터도요. 티빙에 관심도 없었는데 임영웅 씨가 티빙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한다니까 저도 가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임영웅 씨의 파워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영웅 씨의 이런 업적을 말을 할 때 다른 것을 비교해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한 명의 팬으로서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말을 할 때는 객관적인 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열창하고 나서 오래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오래된 노래를 제가 예전에 분석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분석했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거예요.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다가 관객 속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다가 어떤 분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야,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 가수는 진짜구나.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임영웅 씨가 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콘서트를 생중계한다고 해서 조금의 걱정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가수들도요. 콘서트는 생방송입니다. 실수가 용납이 되질 않아요. 실수가 편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슈퍼스타의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을 했던 건데 제 생각은 오지랖이었던 것 같아요. 임영웅 씨는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대에서의 여유가 정말 유일무이할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무대에 많이 선 가수들도 성악대가들도요 무대는 긴장되는 곳이라고 하고 실수가 늘 생기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 임영웅 씨의 실수가 눈에 보이던가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한 가수예요. 그래서 제가 레전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 임영웅 씨가 30년 40년 뒤에 후배들에게 어떻게 불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임영웅 씨의 인격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무명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의 그런 행보, 그러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무명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 팬덤을 이루기 시작하면 팬들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스타들의 삶이었어요. 물론 그 스타들도 이해가 됩니다. 사생 팬들을 보세요. 정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오고요. 집에도 무단으로 침입해서 숨어 있다가 머리카락이라든지 그 연예인의 속옷까지 훔쳐가는 이런 사생들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임영웅 씨 보세요. 팬들 바로 눈앞에까지 가서 손을 잡아주고 눈도 마주치고 노래까지 불러줘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또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수들 저렇게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러한 마인드로 저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영웅 씨의 이런 콘서트를 보면서 야, 내가 임영웅 씨의 몰랐던 모습들이 정말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임영웅 씨를 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렇게 오래된 노래가 끝나고 중간 멘트를 또 하게 되는데요. 말도 어찌나 저렇게 잘하던지 참 신기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때 누가 출연을 하게 되어 특별 게스트를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캐릭터죠. 바로 임영광 씨입니다. 그런데 임영광 씨의 머리가 낯설죠. 바로 군 입대를 하는 임영광 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군 입대를 하는 이유가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머리를 밀고 입대를 하는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배경도 보게 되면 이발소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저런 모습도 참 신박했다. 아주 기획이 너무나 훌륭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무대 기획을 하는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장비들은요, 정말 수억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한 창고에 넣어놓고 무대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고 설치하고 사용케 해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회 정도의 공연이 잡히지 않는다면 저렇게 무대를 기획하는 회사들은요, 줄줄이 폐업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렇게 큰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도 버텨줘서 임영웅 씨가 저렇게 퀄리티 높은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날 음향도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여러분, 음향도요, 이게 장비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커 한 통 한 통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수십 대의 스피커가 설치되고 또 마이크가 설치되고 저 소리를 담는 인터페이스나 콘솔이 설치가 되고 저 음향을 대중들이 듣기 좋게 이퀄라이징을 만지고 컴프레서를 만지면서 해주는 엔지니어의 실력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콘서트를 임영웅 씨가 성공했다는 거, 이것 자체가 한 명의 팬으로서 정말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던 장면은 임영광 씨와 임영웅 씨가 김광석 선생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또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또 재밌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진짜를 부를 때도 너무나 기분 좋아지는 무대이더라고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 임영웅 씨는 저렇게 관객석까지 내려가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고 다녀요. 야, 진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수구나. 왜 임영웅 하는지를 알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 콘서트를 한 번밖에 못 다녀온 것에 아쉬움을 엄청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아니 콘서트 한 번 다녀왔으면 됐지, 올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은 어떠한 기분이길래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실시간 실황을 보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이 내 마음에 흡족했다면 그 작품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우리의 그러한 본연적인 마음을 건드려 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또 가고 또 가서 올콘을 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콘 하신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고 올콘 하신 분들이 너무나 부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마웠던 것은 앵콜 콘서트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해요. 무려 2번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번 콘서트에 부산이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은 아이러니했었는데 역시 임영웅 씨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참 재밌는 영상이 하나 뜹니다. 저는 제 댓글에 특히 아비앙토를 분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에 즈나 영웅즈나 막 이렇게 써놓으셨길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를 보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극의 퀄리티를 보니까 또 퀄리티가 생각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극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그러한 퀄리티로 만들었고 임영웅 씨의 액션씬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진지하게 왕 역할을 소화하면서 대사를 치는 장면까지도 은근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임영웅 씨가 이제 조금의 휴식을 갖고 방송 활동에 주력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유튜브 활동도 주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임영웅표 단편 사극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해줘도요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행복해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천도를 명하는데요 아비앙도를 아비안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유머러스하게 센스 있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아비앙도를 부르면서 저렇게 멋스러운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아비앙도를 부르고 랩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K 힙합이 또 새롭게 나왔구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유튜버 분이 임영웅 씨 정규 앨범에 아비앙도는 실수다, 흠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 실시간 생중계를 보셨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아비앙도를 부르고 이제 무지개라는 곡을 부르는데요. 의상도 화이트 슈트로 아주 멋스럽게 교체를 했죠. 그리고 의상 교체를 할 때 무대에서 들어갔다가 교체를 하는 적도 있었지만 무대에서 스태프들이 와서 막 입혀주고 땀 닦아주는 그 장면도 참 좋았죠. 저는 임영웅 씨가 이러한 노하우들이 정말 많이 축적된 가수이구나.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임영웅 씨는 교과서 같은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가수 지망생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가수 지망생들이 가수가 돼서 프로페셔널 쪽으로 활동하기까지 롤 모델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미국에 있는 가수들을 롤 모델로 삼고 카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임영웅 씨를 보고 공부를 한다면 오히려 빠른 성장을 할 것이라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부르고 나서 화면을 보면서 땀을 닦으면서 화장을 하는 듯한 센스 있는 리액션도 해주고요. 아비안도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야기해주죠. 저는 이 비하인드를 들으면서도 임영웅 씨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모습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별나사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죠. 제가 예전에 실시간에서도 불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쉬운 곡이 절대로 아니에요. 참 높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너무나 훌륭하게 불렀죠. 무려 지금 이 시간이 콘서트를 1시간 40분 이상 진행했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목소리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켜봐야 될 것은 목이 살짝 피곤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 입장으로서 우리 임영웅 씨 목 관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걱정을 했었는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피곤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봤냐면 지금 목 상태로 저 곡을 부르면 분명히 삑사리가 조금은 날 텐데 음정이 플랫이 될 텐데 혹은 샵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여러분 클래식 피아노 입시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다른 장르도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피아노 입시는 다른 전공에 비해서 조금은 더 수준이 높다, 조금은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숙련도가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를 볼 때요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시장에서 미스터치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합격할까요? 미스터치가 났더라도요 이 사람의 수준이 이미 엄청나기 때문에 합격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임영웅 씨가 목이 조금 피곤해졌더라도 임영웅 씨의 노래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혹 여기에서 삑사리 한 번이 났더라도요 임영웅 씨의 노래 실력에 스크래치가 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별나사가 불려지고요 저렇게 수많은 인파가 파도 타기를 하는데 이 또한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상 체인지가 되고요
임영웅 씨가 이런 말을 해요. 포천의 아들이었던 제가 국민의 아들로 되었던 곡이라고 하면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부르는데 그 전에 잠깐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오신 형님들 오빠 한번 불러보세요 하고 오빠 하는데 이 장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많은 아버님들이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근엄하게 계시다가 오빠 하라고 하니까 오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정말 유쾌하고 행복했던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도 너무나 신나게 또 재미난 율동으로 분위기가 익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머나먼 고향 또 묻지 마세요를 열창을 하고 임영웅 씨가 또 축구 광이잖아요. 그래서 축구 컨셉으로 밴드를 소개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임영웅 씨의 센스에 감탄을 했어요. 사실 실용음악과를 안 나온 가수 출신들은요 저렇게 밴드 소개를 할 때 어설픕니다. 그런데 실용음악과 출신들은 합주를 많이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와의 궁합이 너무나 좋은데 임영웅 씨가 역시 전공답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탁월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축구 컨셉을 이용한 거 어찌 보면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무대 중간 타임에 축구 컨셉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개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소개하는데 저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야 이런 방법으로도 공연을 재밌게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교과서 같은 인물인 거예요. 자 이렇게 무대에서 또 의상 교체를 하고 거기서 스태프분이 임영웅 씨의 머리와 또 땀을 닦아주고 챙겨주죠. 이때 히어로라고 하는 노래를 살살 불렀는데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일은 임영웅 씨의 히어로가 인기 검색으로 올라갔던 이러한 해프닝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임영웅 씨가 연애 편지도 부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라는 곡도 너무나 감동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 사람들이 다 감동받으셔가지고 아버지 보고 싶다 우리 아버지 점점점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그 이름 아버지 이러면서 다 이렇게 소통이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4차 산업시대에 슈퍼스타가 제대로 탄생했구나. 그것도 우리나라에 탄생했으니까 너무나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이어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도 야 오랜만에 또 들으니까 저는 몰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물론 오늘날의 시대가 옛날의 60대 분들이 노부부가 아닙니다. 너무나 정정하시고 청년 같으신 것이 오늘날의 60대 분이신데 임영웅 씨가 어느 60대 노부부를 부를 때 뒷부분에 막 터트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 또한 목이 지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음악성이 익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참 재밌지 않나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정말 많은 가수들이 커버를 했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곡들은 대중들의 평가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는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질리기는커녕 임영웅 씨의 더욱 깊어진 음악성에 우리가 몰입을 하죠. 그래서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참 임영웅이라고 하는 예술가는 대단하다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멘트를 하고 나서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임영웅 씨의 정규앨범 타이틀곡을 열창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요 편곡이 살짝 들어가서 더욱 세련돼지고 더욱 깊은 음악성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리얼 밴드와 합주를 하게 되니까 곡의 퀄리티들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얼 밴드와 이렇게 생중계로 송출을 할 때는 굉장한 난이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의 합이 필요한데 임영웅 씨의 I'm Hero 콘서트는 이 합이 역대급으로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빌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자신의 콘서트를 송출할 때 엄청난 실수들이 많이 보여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노래가 작게 나온다거나 반주가 크다든지 또 밴드 중에 악기 소리가 몇 가지 안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방송 사고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I'm Hero 콘서트는 이러한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제는 세계적이구나. 예전에는 우리 한국이 이런 음향 그리고 영상 또 송출 믹싱 마스터링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입장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뽕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끝나고 무대가 불이 꺼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감동적인 것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요,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 임영웅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함성이 메아리를 치는데 그것도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당사자인 임영웅 씨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한 외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앵콜 콘서트를 한다고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야, 앵콜 콘서트 부산과 서울에서 하는구나, 나 꼭 가야지, 이런 마음이 느껴지게끔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임영웅 씨가 하늘색 반바지 슈트로 앵콜곡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외칠 때 참 재밌는 장면도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어떤 영웅시대 분이 임영웅 할 때 북치면서 추임새를 넣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영웅 어이, 임영웅 어이 하는데, 야, 이렇게 센스 있는 분들이 영웅시대라니 저는 참 미소 지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앵콜곡을 메들리로 가더라고요. 이것도 너무나 센스 있었어요. 왜냐면 노래가 중간에 끊기면 흥이 끊기기 때문에 메들리로 가줘야 관객들이 흥이 끊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파도라는 곡과 슬퍼지려 하기 전에, 그리고 바다의 왕자 천생연분이라는 곡으로 메들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앵콜 메들리가 끝이 나으니까 임영웅 씨가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영웅 씨도 기대도 못했던 임영웅 씨를 위한 영상이 탁 나오는데, 임영웅 씨가 그때부터 눈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대를 기획한 임영웅 씨 소속사가 정말 임영웅 씨를 사랑하며 같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소속사 잘못 만나면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지를 못해요. 가수가 1차적으로 사랑받아야 될 곳이 가수가 몸담고 있는 소속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엇나가기 시작하면 가수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이 붙게 되면서 이미지를 실추하고요, 본인도 상처를 받으면서 활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를 보세요. 물고기 뮤직과 너무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팬들도 응원하기에도 행복하고 임영웅 씨 스스로도 활동하기에도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물고기 뮤직 신 대표님과 또 회사 직원분들, 그리고 임영웅 씨와 모든 케미가 완벽하다라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 찬가를 부르면서 아쉽게도 콘서트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인생 찬가라는 곡이 엔딩 곡으로서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엔딩 곡으로 인생 찬가를 부를 때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글을 남겨주시길래 궁금했어요. 현장 분위기가 어떻길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극찬에 극찬을 해도 부족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임영웅 씨가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사함의 표현으로 90도로 인사도 하고요. 너무나 겸손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영웅 씨의 콘서트로 총평을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면서 콘서트를 보면서 느꼈던 감동을 나누어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제가 이 리뷰를,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임영웅이 영웅시대에게 감동을 주는 콘서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감동을 선사하는 콘서트이다. 즉, 영웅시대와 임영웅 씨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감동적이고 예술적인 콘서트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참, 그리고요, 임영웅 씨가 콘서트에서 불렀던 명곡들을 제가 조만간 나노 분석으로 한 곡 한 곡씩 리뷰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건행!